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 일단 종류가 고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연립 방정식이 있고 부정 방정식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지? 그 중에서 지금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차수가 몇 차야? 일단 3차. 그 다음에 4차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내용이 있어버리니까 근해 공식만 넣어도 해는 찾을 수가 있다. 근데 3차부터는 고차 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인수분해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3차는 어떻게 됩니까? 3차는 1차 곱하기 2차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야. 됐어요? 아니 안 된 문제도 있던데요. 안 된 문제는 이렇게 작성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식을 이렇게 작성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아니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안 될 수도 있어. 뭐 안 되면 요 정도까지. 최고차항 계수는 앞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요 정도 쓴 겁니다. K 묶어낼 수 있으니까 쓴 거야. 뭐 요 정도까지는 쓸 수가 써놓고 문제를 접근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는. 하지만 우리 문제 고1 문제는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4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를 찾는 게 중요한 핵심인데 자 1차 찾는 방법론은 뭐지? 1차 찾는 방법론은 얘를 찾는 것은 인수정리죠.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는다 이거죠. 3차는 무조건 되니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완전 달라진다. 알겠죠? 대부분 있을 건데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렇게 접근해달라 이런 소리야.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차 찾는 게 참 중요해. 근데 4차가 어려운 점은 1차 찾는 것은 인수정리가 되겠지만 1차가 없을 수도 있다.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뭔 찾을 수 있다? 2차하고 2차는 무조건 찾을 수가 있다. 2차하고 2차는 무조건 찾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4차에 대한 순서를 적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수정리가 맞아요. 순서상 인수정리가 맞아요. 차수를 낮출 수만 있으면 1차 하나 찾으면 1차 찾으면 3차가 되니까 3차니까 1차가 또 하나 찾아요. 두 개는 찾아집니다. 아시겠죠? 하나가 찾아지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못 찾는 경우가 있지. 못 찾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기차식입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보기차식이 특수한 경우가 있지. 보기차식도 그 다음에 상반식이 있어요. 상반식이라는 함은 자 보기차식은 어째 우리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방법을 두 개 배웠어요. 보기차식 형태는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치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곱차를 만든다 이런 내용 있죠. 인수분해 방법에 대한 생각이죠. 방법에 대한 생각. 아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더라. 상반식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좌우 앞뒤가 계수가 똑같은 걸 상반식이라 하잖아요. 알겠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치환을 통해서 2차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야. 그 중에 상반식은 요렇게 했더니 쉽게 치환 형태가 나오고 2차식이 나오더라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상반식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 상반식의 구조를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a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b 상반식에 대한 내용은 다 알죠? 뭐입니까? 이렇게 계수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차, 3차, 2차, 1차, 0차, 2차로 x제곱을 나누다 보면 이게 인수가 발생해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입니다. 그걸 선생님 거꾸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x제곱. 방정식이면 뭐 인수분해도 마찬가지면 x제곱 묶어내고 하면 되고 뭐 등식이면 x제곱 나눠도 되는데 보통 나누지 않고 바로 묶어내고 그리고 다시 x제곱을 곱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를 x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얘를 풀었더니 x 4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제곱 세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상반식이 된 거죠. 이렇게 나온 상반식의 구조는 우리는 x제곱으로 나눠서 이 과정은 아니죠. 원래는 그 위에죠. 원래는 사실 얘를 어떻게 x제곱으로 나누면 치환이 될 거고, 치환을 되면 이렇게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마무리 짓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반식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상반식을 어디서 출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왜? 이 상반식의 구조는 이거를 무조건 되니까. 공부는 좀 안 되지만. 됐어요? 왜? 상반식의 구조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게 지금 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요 식만 안 적었을 뿐이야. 요 식이 이거죠.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뒤에 있는 놈을 이렇게 땡겨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지금 ab 플러스 2에서 이 2가 잠깐 나가 있어. 2가 여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2가 이쪽으로 와서 식 자체가 지금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해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형태야. 요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고 요 놈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지금 현재 4개 식이 똑같은 식이잖아 지금. 똑같은 식입니다. 4개 식이. 4개의 식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출발을 해서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바로 이렇게 갈 수만 있으면 문제 좀 빨리 풀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상반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최고참 개수가 1인 경우가 많으니까 1인 경우가 아닌 것은 상반식은 묶어내고 풀면 똑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얘가 3이면 3 묶어내면 여기도 3이겠지. 이해되시죠? 3 묶어내고 문제를 풀면 똑같은 구조니 여기서 확실한 수는 누굽니까 지금? 이게 확실한 수네. 상반식은 얘가 무조건 1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아닌데요. 무조건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출발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인수가 발생하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해가 상반식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닌 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x 플러스가 아니라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던데요. 구조를 보면 보입니까 이제? 얘는 상반식이 아닙니다. 여가 다르잖아 지금. 여기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1차 인수를 못 찾는 애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라고. 선생님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 4차식 중에 4차 방정식 중에 4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된 애들에 대한 식을 봤을 때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이 보이면 쉽잖아. 우리가 인수 정리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풀이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해됐어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상반식은 구조가 똑같은 애는 무조건 이렇게 인수가 나올 것이고 얘는 상반식은 아니지만 여가 부호가 반대인 애들은 x-x분의 1로 인수분해 되니 방법은 똑같다. x제곱 나누면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얘에서 보여줄게요. 얘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얘는 식이 이런 식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x 플러스 x분의 k가 있습니다. 요 구조만 이제 이해하면 우리는 아하 이렇게 하면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구나. 구조의 특징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 출발은 어디서 출발할 거야? 4차식에서 출발할 거니까. 식이 이렇게 돼 있는 애야. 아까 상반식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특징이 상반이 아니야 지금. 보입니까? 이 특징이 보여야 문제를 풀어. 아까 이 K가 얼마였으면 아까는 1이었어 상반식은. 상반식이 1이었는데 이가 1이 아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보기차식은 상반식인 거야 아닌 거야? 보기차식도 상반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수가 똑같으면. 3차와 1차가 없는 거잖아. 얘가 없는 거잖아. 얘가 없다는 것은 A 더하기 B가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K제곱이 되는 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 예, 우리가 보기차식도 마찬가지로 요 방법을 이용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줍니다. 지금 얘를 알고 있으면. 얘가 상반식이야. 첫 번째 애네. 첫 번째 애 뭐였습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x제곱. 상반식은 얘가 0이 되니까, 아니, 보기차식이 0이 되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원 계수가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뿔마 1이니까 실은 좌우 왼쪽 오른쪽 식이 똑같으니까 여기다 1만 넣으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씩만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 한 거야. 이걸 생각하면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얘가 부호가 반대면 그 내용입니다.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 똑같은 꼴이야. 얘가 마이너스 꼴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걸 설명해 준 이유는 뭐겠어? 고차 방정식이 보이면 쉽게 마무리가 될 건데 안 보이면 힘듭니다. 보이면 쉬운데 안 보이면 힘들어. 보여야 돼. 아, 보기차식이니까 우리는 방법론 치환해서 안 된다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보기차식으로 얘를 읽어내면 아하 플러스 1이니까 x 마지막 항이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됐어요?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쉽게 마무리 되겠죠. 보기차식이니까 9 빼놓고 식 정리하면 마무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9 안 빼놓으면 33 쓰면 돼요. 33. 뭐 이 정도 하고 지금 뭔 하려고 하냐면 그 중에 눈에 보인 만큼 풀 수 있으니까. (63번) 보이나요?
이게 4차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인수정리를 사용했을 거라고. 4니까 1, 2, 4 중에 1, 2 뿔마였으니까 8개, 6개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식이 고이면 굳이 그걸로 안 가도 돼요. 왜? 1차를 찾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2차, 2차로 쪼개면 그 2차가 1차 쪼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이 보이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K제곱이고요. 이 4가 뭡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K로 바뀐 거네요. 됐어요? 그럼 K가 2이고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얘는 X-X분의 2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예요. 이제 이걸 알면 이제 고차 방정식이 좀 쉽게 보일 거라고. 이게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든 아니면 더 쉬운 문제든 인수정리 문제 아니면 안 보이는 문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치환의 룰이 없는 겁니다. 치환의 룰이 없는 거야. 치환의 룰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공통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거꾸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숙제는 이거 2차 함수 2번씩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오답 자기 오답 2번씩 풀어오는 게 숙제야. 시험지 풀이한 것 중에는 본인이 오답이 아닌 것은 선생님 풀이가 달라진 것은 풀이를 해오고 오답 2번씩 노트에다가 풀어오는 거고 그래프 있으면 그래프 그리고 뭐 없으면 안 그래도 되겠지만 웬만한 그래프는 뭐 한 3분의 1은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다 그려놓고 노트에다 풀어오는 게 숙제 2차 함수의